일타정치 박영식 시사 에디터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 왜 이렇게 우월하세요? 네? 네? 아니 화면이 갑자기 먹구름이 끼질 않나. 아니 우리가 갑자기 우울해지질 않나. 이 앞에서 온갖 그 재밌는 풍자적인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는 얘기를 해놓고 지금 우리는 왜 재판 얘기를 해야 되는가. 요즘에 그 관심은 가져야죠. 관심 가져야죠. 당연히 이제 내란 재판과 관련돼서 관심을 우리가 끊이지 않고 가져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반들 재판 나와서 하는 그 사실 꼬라지 보면 좀 답답하거든요. 화가 나죠 사실. 예. 다시 에이펙 얘기는 할까요? 에이펙 젠슨황 얘기할까요 오늘? 젠슨황 엔비디아 얘기할까요? 어제 엔비디아 설명도 드렸지만 엔비디아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간 그 한국에 대한 헌정 영상을 보십시오. 어제 했거든요. 또 열심히 또. 하여튼 아까 저 장갑 밖에서 그렇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싹 앞에서 비우고 저희는 설거지하러 들어오는구나 뭐 이런 얘기를 저로 했었습니다. 아이 두 분 오늘 설거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이러세요. 맛있지. 아니 이게 오늘 정말 중요한 게 뭐 이렇게 진지하게 대하세요? 농담을 했는데. 정말 중요한 게 많은데 속보부터 우리 그러면 찌끄리고 가는 걸. 네, 찌끄리시죠. 설거지. 한덕수 재판부 말입니다. 네. 최상목, 이상민이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출석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최상목은 지금 연락 자체가 안 되고요. 이상민은 뭐 이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이상민에 대해서 재판부가 과태료 부과를 하고 500만 원인가 했죠. 강제 구인에 나섰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이제 이진관 부장판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기현 재판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렇죠. 안 했을 것 같아요. 오늘 뭐 바쁘신가 봐요. 안 오셔도 돼요. 다음에 그러면. 아이고 제가 몰랐네요. 제가 몰랐네요. 그건 제가 미안합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진관 부장판사는 심지어 불출석 사유서를 받고 나서도 이게 당신의 정당한 이유냐, 정당한 사유가 못 된다라면서 일단은 불렀는데 안 나왔으니까 이상민 너는 500만 원 과태료 내고 구인영장을 우리가 발부한다라고까지 아주 강력한 조치를 재판부가 이제 엄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사법부에게 부여한 무게라는 것인데, 아까 우리가 잠깐 지기현 사례를 들었지만 돌잔치 MC도 안 하는 진행을 지금 재판 진행을 지기현이 네.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이상민에 대해서는 아주 잘하셨다. 아주 잘하신 거고, 그래서 이상민 전 장관의 사유를 보면 네. 전날 오후 5시를 넘겨 증인 소환 통보를 받았고 재판 시작 만 하루가 채 되지 않은 촉박한 시간에 갑자기 소환을 받아서 다음날 내가 6일 재판에 참여를 하려면 내 재판을 준비하기에도 시간이 빠듯한데 이렇게 갑자기 부르면 어떡하냐, 나 못 나간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심지어 이상민이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러죠. 네, 판사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이진관 부장판사는 어찌 보면 선배 판사일 텐데 그러든 말든 상관없다. 나와라. 그러니까 자기 재판 준비 때문에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게 잘 준비를 해야 된다.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이진관 부장판사가 보기엔 그럴 수 있나 보죠. 그렇죠. 예. 뭐 제가 볼 때 진짜 헌법에 규정된 이 판사는 헌법과 법률의 근거에서 양심에 의해 독립적으로 재판을 한다 그랬는데 진짜 양심에 따라서 지금 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 이진관 부장판사다 생각이 들고 최상목은 지금 도발이 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나타나지 않는 거니까 특검도 못 잡았어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최상목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거의 제대로 된 수사가 안 되고 있고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 지난번 박근혜 탄핵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최상목만 쏙 빠져나갔던 거거든요. 그때도. 그때도. 저는 그래서 제대로 걸렸구나 이진관 부장판사한테. 이상민이라는 사람이 판사임에도 불구하고 이진관 부장판사가 사유가 안 된다고 얘기하면 사유가 안 되니까 사유가 안 된다고 얘기를 했겠죠. 그럼 이상민은 된통으로 걸릴 수밖에 없는 거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둘 다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안 보셨어요? CCTV? 예, 당연하죠. 그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공개 재판이잖아. 이것도 공개 재판에서 만약에 CCTV에서 지기현 판사가 있으면 나왔겠지만 자기가 조금만 이상한 얘기했으면 이진관 부장판사가 쏙 들어와가지고 아니 이런 상황을 보면 뻔한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말이 됩니까라고 얘기하면 그 과정에서 판결 이전에 국민들한테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구나라고 하는 부분이 명백히 밝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내일 자기 재판을 얘기합니다만 둘 다 나오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라고 저희가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상황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일은 이상민의 재판이고 이상민도 사실은 한덕수와 동일한 혐의를 받아서 구속이 돼 있는 거고
지금 재판을 받는 거잖아요. 한덕수는 뭐 지금 불구속 상태지만, 근데 이제 둘 다 어찌 보면 국무회의 관련된 그 저간의 사정은 서로 문건을 가지고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이런 거를 판사 앞에서 재판정에서 진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퍼즐 맞추기를 그 있는 자리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진관 부장판사도 질문을 던질 것이고 신문을 받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본인의 재판에도 불리할 거다라는 이제 그 예상이 있을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판사 입장에서는,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한덕수의 재판에서 이상민은 피고가 아니고 증인이에요. 예. 증인이기 때문에 증인은 그냥 있는 그대로 진술만 하면 됩니다. 뭘 준비해? 그러니까 그래서 판사 입장에서는 야, 너 그때 있었던 일 나와서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 건데 네 내일 재판 준비가 뭐 필요한데 일단 나와서 그냥 진술하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아. 이렇게 그냥 아주 간명하게 본 것 같아요. 근데 에디터님 최상목 같은 경우에는 그 전날 한덕수 재판에서 약간 본인에게 유리한 증언이 나왔거든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한덕수한테 막 하지 말라고 말린 사람의 그 말들 발언들 중에서 최상목이 뭐라고 한 게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 나와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기 반론을 펼칠 거라고 봤는데 왜 연락도 되지 않는 걸까요? 근데 기본적으로 두 축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상목 같은 경우는 조태열 장관 전 장관의 말 한마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비상 입법 기구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비상 입법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재정적 도움이 필요하고 재정적 문제 때문에 실제로 회의를 열은 건 확인이 됐어요. 회의를 열었는데 거기서 어떤 발언이 나오는지 만약 확인이 된다면 실제로 내란 수괴인 윤석열과 김용현의 지시에 따라서 본인이 주요 임무 종사자로 그것을 진행한 것. 이게 지금 이상민과 지금 박성재가 다 걸려 있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은요. 최상무만 지금 빠져 있는 거잖아요. 전 그러면 여기에 나와서 이런 것들까지 들춰지게 되면 안 되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이진관 부장판사가 11월 내에 심리 끝내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재판 지연 의도도 있는 거라는 느낌이 들어요. 재판을 지연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이건 개별적인 개인의 판단인가 아니면 전반적인 내란 세력들의 판단인지 이것도 좀 저희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예리하신데요? 제가 예리하진 않아요. 네. 이 여자님께서 오늘 생일이라고 하십니다. 누구 생일입니까? 이 여자님. 이 여자 LA님이 우리 에디터님을 굉장히 팬이시잖아요. 맞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생일입니까? 아니요, 저는 아니고. 에디터님 말고 LA 이 여자. 계시는 이 여자님의 해피 버스데이라고. 생신 축하드립니다. 본인께서 이렇게 쓰시는군요. 네. 진심으로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아니 그리고 계산책님께서 아까 우리 에디터님에 대해서 잘생겼다, 얼굴 천재 박영식 이런 댓글을 남기셨는데 거긴 동의합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아닌가요? 너무 야박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진행 정말 좋습니다. 예. 네. 생일 축하드린다. 우리가 또 이렇게 가족 같은 분위기니까요. 서로 생일도 축하하고 얼굴 천재. 우리 행정관님에 대해서는 얼굴 천재 이런 거 왜 안 남겨주시는지. 아니니까요. 뭐 설거지나 시키시면서 뭐 가족이라서 설거지 시키시나?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자, 그러면 더 우리 화를 돋구는 이야기, 지기현의 이야기를 좀 아까 이제 뭐라고 하셨죠? 아까 전에 돌잔치 MC보다도 못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가족 오락관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가족 오락관 호참 씨도 이런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럼 재밌기라도 하죠. 그죠? 그렇죠. 더 훌륭한 진행을 하죠. 재밌기라도 하죠. 근데 이 지기현 판사는 정말 항상 업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심각한 얘기를 해서 뭐라고 했는데 그러세요. 예,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뭐 말을 할 때도 변호인, 그러니까 피고인 측 변호인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 꾸짖던지 그만하라고 하든지 정숙하라고 하든지 중단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재판장이 그 피고인이 납득될 만한 설명을 굉장히 무게감 있게 하든지 하면 되는데, 이 반응 자체가 근데 왜 그런 말씀을 화내면서 하시죠? 진짜 어이가. 뭐 이렇게 약간 끝을 올리면서 그건 제가 죄송하고요. 아니, 이 재판이 얼마나 중요한 재판입니까? 내란 재판인데. 장난치는 것 같아요. 저도 좀 문제가 있을 게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른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헌법재판소에서 신문을 했던 과정을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됐던 게 판례는 매우 중요합니다. 판사들은 판례를 충분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자기도 상급 기관이나 아니면 그 이전의 판사들이 이러이러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의 판례라고 얘기하는 건 자기 판단의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걸 일부러 안 봤대요.
안 본 이유가 영향을 받을까봐. 아니 판례 저는 뭐 법조인이 아니어서 저는 좀 정치학자여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그 이전에 나온 사건이 무엇인지 충분히 검토해요. 그래서 그 검토 속에서 지금 사건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지 비교해요. 그렇죠. 저는 이게 기본이라 생각이 드는데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들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법조에 능한 법률에 능한 분들이세요. 그럼요. 근데 이런 분들의 판단에 대해서 보지 않았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건 저는 매우 문제가 있는 발언입니다만 이것도 더 문제는 최근에 쥐기현 판사 문제와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시처리 필요 중요 사건 이 사건을 이렇게 그 판사를 배정하기 이전에 이게 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럼 이걸 정하게 되면 컴퓨터로 배당하는 게 아니라 지정 배당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근데 지금 이게 컴퓨터 배당인지 아니면 지정한 건지. 무작위로 배당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적시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규정을 하면 이건 컴퓨터 배당을 안 하고 그냥 지정 배당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확인이 안 됐어요. 근데 만약 지정 배당이라면 쥐기현 판사를 지정해서 한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쥐기현 판사는 주로 이런 해당 사건에는 주로 재판을 안 해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뭔가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적시 처리 필요니까 적시에 빨리 처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지기현 적신가요? 휴가 아니죠. 다 가고 예. 일주일에 한 번밖에 재판 안 하는 상황을 보면 저는 지기현 판사의 모든 발언은 내란 세력들의 모든 것들을 돌봐주는 돌봄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거 빨리 좀 국회 차원에서 확인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지정된 거라면 누가 지정했는지, 왜 지정했는지, 그리고 왜 하필이면 그게 지기현인지, 그리고 왜 그 지기현은 탈옥을 시켰는지 이걸 다 올라가는 측면이어서 전 이건 저희가 꼭 빨리 밝혀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중요한 지점을 짚어 주셨네요. 그러니까 배당을 이제 계산책님이 정리해 주시기를 배당을 랜덤으로 하지 않았고 구속 재판보다도 느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이 여자님께서 김종옥님 가슴에 김종옥의 탄탄 TV라고 써 있는 거죠. 이 여자님 감사합니다. 네,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아무튼 이 예. 지기현 판사는 자신이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다른 재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특히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지기현 재판부는 독립적이다. 이제 이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굉장히 모순적이고 회피적인 표현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재판부의 신뢰를 손상시킨 대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선례나 전례에 대한 그 판결 내용은 사실관계나 법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행정관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재판부 특히 재판장이 내란 재판부의 재판장이 이거를 참고조차 안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워야 하는 일인데 이거를 뭐 영향 받을까봐 내용 자체를 안 봤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이게- 말이 되나요? 그 재판에 대해서 본인의 재판에 대해서 다른 재판 때문에 영향을 받나요? 판사들이 뭐 그런 얘기를 인정하는 셈이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국민 다 네. 징계와 형사처벌은 다른 거 다 알아요. 네.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지는 이 공무원에 대한 탄핵 심판과 지금 윤석열이 받고 있는 내란 수괴에 대한 재판이 다른 걸 안다니까요. 알지만 그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나와 있는 그때 당시에 내란 행위에 대해서 여러 이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에 대한 참고는 해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또 사실관계들이 다 담겨 있잖아요. 예. 아무런 사실관계 없이 그런 판단을 할 수 없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근데 뭘 안 봐요? 이거 온 국민이 본 이 헌재의 재판을 안 봤을까요? 근데? 지기현이 안 보고 안 봤는데 봤을까요? 안 봤다고 한다. 저는 뭐 안 봤을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것을 뭐 배정받기 이전이라도 신문 절차가 벌어졌기 때문에 사회적인 관심이고 특히 법조인 판사라고 얘기한다면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하지? 어떻게 심리하지? 그렇죠. 어떻게 신문하지? 이걸 안 본다? 어디 놀러 다녔나요? 그걸 제가 볼 어떻게 때는 안 볼 수가 있지? 이런 얘기를 이렇게 자기가 그러면 아예 그 귀에 귀마개 하고 눈마개 하고 다녀야죠. 예. 그렇게 따지면. 예. 그 조금 전 들어온 속보를 그냥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검찰의 구형이 나온 게 있는데 서해 피격 의혹 사건에 대해서 서훈에 대해서는 징역 4년,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검찰이 구형을 했다. 요 소식을 잠시 속보로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뭐 지기현 내란 재판 좀 이야기를 끌어갈 텐데 그 윤석열이 싹 다 잡아들여라고 말했다라고 폭로한 사람이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이잖아요.
이 사람에 대한 증인 신문을 꺼리고 있다고 하네요. 이게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거죠. 쫄았죠. 아, 한마디로 쫄았다. 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곽종근은 만만하게 봤다가 이번에 된통당했고 된통당했고. 홍장원은 원래 만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여기도 보면 그 오히려 뭐 진술 조서를 증거로 동의하면 굳이 홍장원을 부를 필요가 없다라는 걸로 귀결이 되는 거니까 변호인 측에서 홍장원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진술 조서를 증거로 동의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우리 홍장원 부르지 않아도 돼요라는 내용과 동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왕 여기 이거 이제 진술 조서 증거에 부동의를 하고 만약에 재판부에서 실제로 홍장원을 부르자라고 얘기 동의를 해버리면 특검 쪽에서 요구하고 재판부에서 그걸 동의를 해준다라고 해서 홍장원이 곽종근처럼 진술을 하러 재판정에 나오게 되면 어떤 장면이 연출되겠습니까? 그냥 불리한 진술들을 홍장원이 굉장히 정확하게 늘어놓겠죠. 당연하죠. 워낙에 또 이제 기억력도 본인 나름대로는 정확하신 분이고 그때 장면을 생생하게 이제 꼭 스토리텔링을 잘하시는 분이기 예. 때문에 아마 곽종근 앞에서 해줬던 대로 막 그렇게 뭐 그때 내가 딱 보니까 홍장원 씨도 술을 많이 먹지 않았나? 기억이 잘 안 났지. 이런 식으로 이제 뭉갰다가는 아마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 또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이번에 좀 그 타격을 입었고요. 곽종근한. 야, 이 재미없는 주제를 또 계속 이렇게 또 너무 살려내시네요. 잘하시네. 또. 더할 수 있는데. 야, 직연 대박이야. 성대모사 아까 깨알같이 하신 거 보셨죠? 아, 성대모사예요? 그게 직연이었습니까? 똑같았어. 아니 그거는 성대모사라고 볼 수 없지. 그건 이제 나이트클럽에 있는 사람의 얘기. 아니 직연 성대모사는 신인규 변호사님이 잘한다고 아까 혜진님이 말씀하셨나요? 아, 예, 맞아요. 그랬어요. 진짜 잘해요. 잘하세요? 예. 오, 그렇군요. 같이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홍장원과 곽종근이란 두 사람은 형법상 내란죄를 입증할 수 있는 두 기둥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란죄가 뭡니까? 국헌 문란이에요. 예. 근데 국헌 문란이 어떤 거냐고 정의했는데 하나가 뭐냐면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이 하나고 두 번째는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홍장원은 뭐냐? 체포 명단이 있어요. 체포 명단에 누가 있습니까?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당대표, 한동훈, 그게 국회의원은 아닙니다만, 예. 그 다음에 박찬대 원내대표.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정당의 대표이고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소위 여기에 나오는 기능을 소멸하게 하려고 명단을 갖다가 설정한 걸 홍장원 2차장 입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예. 그럼 이게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곽종근 전 사령관은 뭐냐면 자, 문 부수고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들 끄집어내. 이건 두 번째 해당되는 거겠죠. 소위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나오는 순간 윤석열은 빼박이에요, 그냥. 그 진술 자체와 증거 내용 자체가 결합이 되게 되면 명백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윤석열이 가장 싫어하는 증인은 딱 두 명이겠죠. 곽종근, 홍장원. 아하. 나머지는 딱 들어오면 자기가 눈 한번 깔고 맞지라고 그냥 다 예스를 해주는데 곽종근은 끝까지 아닌데요? 홍장원은 나 그렇게 안 봤는데 당신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가장 지금 리스크한 사람이기 때문에 안 부르는 거라 생각이 들고 전 당연히 이럴 때일수록 그러니까 직영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무조건 불러서 실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다음에 그 직연 오늘 그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어제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는 알았습니다. 검찰 측에서 특검 측에서 입증에 어떤 책임이 있으니까 검찰 측 얘기를 좀 저희가 따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 말대로 하는지 저희 지켜봐야죠. 안 나오긴 그러면 할 거다. 아니 이제 그 증인들 부르는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에 홍장원을 집어넣게 해야죠. 만약에 그것을 빼는 거에 직위원이 동의한다면 내란 세력이죠. 아 그렇군요. 네. 홍장원은 꼭 나와야 되는 증인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증인들을 불러서 그 판사 재판정에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그 피고인 측 변호사들도 질문을 하지만 주로 이 그 피고인 측의 에이스는 윤석열이잖아요. 윤석열이 사실상 대질 신문을 주도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마이너스 같은데요. 그러니까 곽종근 때도 아마 그를 말릴 수 있는 변호사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변호사들이 질문하는 걸 답답해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변호사들도 이 재판의 끝이 어딘지를 이미 알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나서봐야 만약에 뭔가 중형이 나오면 변호사 탓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서는 거예요. 안 나설 뿐이고 그러면 당신 뜻대로 해보셔 해가지고 이
팀 윤석열의 에이스는 그냥 윤석열입니다. 원래 변호인이 돼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네. 그러면 곽종근한테 했던 그 방식 그대로 홍장원 씨가 나오게 되면 홍장원을 신문을 하는 사람은 결국 변호인이 아니라 윤석열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윤석열의 기세나 권세에 눌리겠냐고요. 이미 그 현직 대통령이던 시절에도 홍장원 그렇지. 씨가 하는 행동을 봤을 때는 가장 먼저 깃발 들고 선봉대에 섰던 사람인데 예. 곽종원 그 전 사령관은 이제 겉에서 보기에도 뭐 물론 이제 그 장군 출신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보기엔 좀 약간 마음이 유해 보이시는 분 같아 보이지만 홍장원 전 차장은 국정원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 좀 강단이 있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아마 윤석열이 거기 앞에서 계속 막 도리도리하고 막 과거의 기억을 막 소환시키고 막 그 술 먹고 내가 전화를 딱 받아보니까 홍장원 당신도 술 좀 한 것 같던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봐야 그렇죠. 뭐 저는 안 했습니다. 네. 뭐 이래버리고 그냥 딱 잘라버릴 것 같으니까 네. 이거를 지금 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특검팀의 진술 조서를 윤석열 측이 동의를 하면 이대로 그 진술 조서를 인정하는 게 되잖아요. 판사님이 아마 판단하는 걸 알고 그쵸,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이제 아까 무슨 지기현 스스로가 검찰이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검찰 측 얘기를 수용할 수 있다라고 본인이 재판정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이제 이상해지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예. 저 사람은 끝까지 예를 들면 내란 수계의 편을 드는 사람이네. 근데 이게 만약에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이 컴퓨터 배당이 아니라 지정 배당이라고 얘기한다면 이거 뭐 있는 거네? 라고 저희가 예를 들면 확증적인 추정을 할 수 있죠. 그 정도 근데 아니, 상황이라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홍장원 차장이 중요한 증언들을 많이 했는데 진술 조서에 다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아무튼 증거로 인정이 되기는 하는데 지금 중요한 게 이게 재판이 중계가 되고 있잖아요. 그럼 홍장원이 나와서 진술 조서에서 했던 그 말들을 입 밖에 내뱉으면 이게 이제 여론에도 좋지 않을 거다. 그 굉장히 좀 피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판사는 이 재판의 모든 절차에 있어서 주도를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종국에는 이 1심 선고가 날 때 그 지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증인이 있다라고 하면 증언을 당연히 불러서 본인이 직접 아니 그럼, 예. 헌법재판소에 있는 판결을 안 보되 증인의 진술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건 판단은 판사가 하는 겁니다. 양쪽 얘기를 들어봤을 때 필요에 의해서 어떤 뭐 예를 들면 특검 측은 부르겠다고 하고 피고인 측은 피하려고 하겠지만 이거는 재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만한 증인이고 아까 두 축 중에 한 축인데 안 부르겠다? 지기현은 그러면 이거는 또 논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이 증인으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가 또 봐야죠. 다른 직위원을 관건이죠. 그렇죠. 관건이다. 예. 거기를 안 부르면 안 되는 거죠, 실제로는. 반드시 왜냐하면 불러야 된다. 체포 명단 문제가 그러니까 국회에 쳐들어간 게 하나가 있을 거고 또 하나가 체포하는 명단이 있는 건데 예. 그 명단을 최초로 폭로한 사람이 홍장원 국정원 차장이잖아요. 그리고 이건 여인형의 통화 내용 속에서 나오는 거고 방첩사령관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경찰 수뇌부한테도 이게 전달이 됐잖아요. 예. 이 세 축이 이걸 아는 거거든요. 그 축이 한 축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들어야죠. 그리고 또 지기현 말에 의하면 자기 하나도 안 들었다면서요. 헌법재판소. 다시 그럼 들어야지. 들어야죠. 들어야지. 그걸 왜 안 들어 네가. 네. 들어가지고 불러서 저 재판 꼭 나오고 싶었습니다. 저 묻는 말에 다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아 근데 시간을 안 주시더라고요. 이런 거 한번 들어봐야죠. 와 괴물이야 괴물 목소리가. 이게 뭐야? 아니 뭐 들어봐야죠. 아, 알겠습니다. 왜요? 대단해. 저 황현실 좋아했습니다. 황현실 시키는 건 다 하고 싶었습니다. 아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아, 설레게 왜 그런 말을 하고 그래요, 에디터님. 네. 직위원 재판 관련해서 이것도 마지막으로 짚고 가겠습니다. 윤석열이 자기 저녁도 안 먹고 원래 안 먹는다. 아이, 진짜 이런 것 때문에 짜증 나가지고 우리가 이거 안 하겠다고 한. 계속 재판하겠다. 아니 원래 술 좋아하는 사람은 저녁 안 먹어요. 술만 먹지. 근데 제가 봤을 때 직위원은 밥을 반드시 먹어야 되나 봐요. 그래서 아니야 이거 우리 지금 6시 30분 넘으니까 우리 저녁 식사를 하고서 재판을 다시 하자. 다시. 7시에 먹어도 돼. 8시에 먹어도 되고. 절대 밥 먹으려고 그래요. 이 중요한 내란 재판에서 이거 가지고 피고인과 재판장이 서로 설왕설래를 했다는 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되치기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곽종근의 폭탄 발언이 나왔잖아요. 총을 쏴서 죽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했던 건 그 발언은 안 나왔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서 싹 다 엎으면 곽종근의 진술을 좀 흔들 수 있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근데 갑자기 우리 술만 먹었잖아. 또 술만 먹고 우리가 무슨 시국 얘기를 해. 그러니까 저 자식이 진짜 해대도 너무하네. 곽종근 속으로. 안 되겠다. 내가 이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한동훈 잡아오라고 그랬잖아요. 잡아오면 총 쏴 죽인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순간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이미지는 사람 총 쏴 죽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떤 식으로든지 엎고 싶었겠지. 그 다음에 계속 시간을 갖고 있으면서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또는 곽종훈 진술이 굉장히 문제가 많아라고 만들고 싶어 했겠죠. 근데 갑자기 주기현이 밥 먹자고 그러니까 화가 나지. 당연히 화가 나겠죠. 아, 그렇군요. 이거 관련해서 우리 보수 농객 조갑재 대표 요즘에 활약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퀴벌레 발언. 근데 윤석열이 이제 소문으로만 듣던 음주 습관을 인정한 거다. 이 저녁 안 먹는다. 자기 원래 저녁 안 먹습니다. 이게 저녁 안 먹고 술 마신다라는 얘기를 인정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아니 뭐 술 먹으면서 그 안주도 하겠죠. 계란말이나 김치찌개 왜 하겠습니까? 뭐 먹긴 먹을 텐데 중요한 거는 앉자마자 그 어마어마한 양의 그 소맥이 테이블 위에서 제조되고 그 고위 공무원들에게 뭐 장군들에게 다 배달되면서 인사불성할 때까지 술을 쳐 먹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금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그거를 얘기한 사람이 전직 대통령 시기나 했던 윤석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냥 뭐 참담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참담한 거고 그래서 이 최근에 맞는 말 많이 하는 조갑재 대표도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내가 국정을 돌보지 않고 어떤 행사만 끝나면 저녁에 술 처먹었다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한 거잖아요. 네. 이거 뭐 인정한 거고 이실 짓고 한 거죠. 뭐. 예. 근데 그 조갑재 대표가 뭐 맞는 말도 합니다만 그 붙인 게 있잖아요. 뭐 김건희에 대한 애틋함과 그다음에 무슨 애틋함이 뭐가 있겠어. 맨날 욕도 먹던데 보니까 윤석열 음주 습관이 결합된 발작적 망상적 계엄이라고 얘기하면서 뭔가 좀 이상하게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발작적이다, 망상적이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계엄을 했다. 아, 그건 아닌데. 우발성이라고 이렇게 우발성이라고 얘기한 거죠. 아니에요. 음주 습관이 들어가 있으니까. 예.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지금 곽종근을 비롯해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진술이 나오게 되면 이 계엄이 얼마만큼 계획적으로 벌어졌는지 확인이 돼요. 특검에서 얘기했었잖아요. 2022년 6월달 지방선거 이후부터 계엄이란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렇죠. A 씨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내용 자체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2022년 당선자 시절에 김영현이 어떤 사람에게 만약에 뭐 사람들이 좀 시위를 하고 촛불 시위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계엄에서 싹 쓸어버리면 되지라는 얘기를 했다고 윤석열이 얘기해요. 그럼 이건 2022년 3월달 얘기예요. 근데 거의 6개월 1년 단위로 끊임없이 비상대권 계엄 이런 얘기들을 사람이 모여있을 때마다 했었어요. 전 그래서 이건 그냥 그러니까 술 먹어서 갑자기 김건희를 사랑해서 그를 지키기 위해서 갑자기 한 계엄이 아니라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김건희의 권력욕에 가스라이팅을 당한 윤석열이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충암파 사람들과 자기의 측근들을 데리고 차근차근 서서히 준비해온 계엄이 내란이 맞다고 봐야 되는데 여기 갑자기 이렇게 음주가 쓱 들어가가지고 망상적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뭔가 예를 들면 이게 계획적이지 않은 것처럼 들릴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갑재 씨가 보수지만 최근에 올바른 말은 하셨을지 모르겠으나 이 얘기는 살짝 제가 볼 때 드립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걸러서 들어야겠다. 그러니까 이게 술 먹어서 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술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네. 그냥 개인 거예요. 네. 그래서 계엄을 한 겁니다. 개이기 때문에 계엄을. 제 얘기는 원래 이런 짓거리를 할 만한 인간이었던 거지 술을 먹었기 때문에 조갑재 씨의 발상처럼 뭔가 발작적으로 망상적으로 하면 안 되는 일을 술 때문에 했다. 알코올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알코올에 영향을 받아서 뭔가 우발적으로 이 행동을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술은 죄가 없어요. 그 술을 먹은 자가 원래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더 예를 들면 김종혁 최고위원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2022년 12월경에 국힘 지도부 만찬 자리에서 전국을 타개할 방법으로 비상대권이 있다 그러면서 내가 총살 당하는 한이 있어도 싹 쓸어버리겠다. 그러니까 그랬었죠. 총은 기본적으로 윤석열이 장착한 무기 중에 하나예요. 총으로 쏴 죽이면 되지. 그럼 내 옆에 총을 들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군인도 있고 경찰도 있고. 아니 총도 안 쏘본 사람이 뭐 이렇게 군대도 안 국정원도 있고 이 세 개를 다 언제 발언이라고 하셨죠? 2022년 12월 달이에요. 이게 이제 국민의힘 2022년? 당시 지도부였으니까 원외 최고위원이었던 김종혁 씨가 들었던 얘기니까요. 야, 진짜 수년간 체계적으로 준비했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그렇죠. 그렇죠? 예, 발작적 망상적. 술 때문이라는 얘기는 요거는 아니다. 사태를 좀 이상하게 해석하게 할 수 있는 뭔가 약간의 좀 불순물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중요한 지점 짚어주셨습니다. 1타 정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영식 시사에디터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내일 4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